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다이어리를 새로 준비하시죠. 올해는 잘 써보겠다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첫 장 앞에서 멈춰본 적 있으신가요? 무엇을 적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새 다이어리를 샀지만 첫 장이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누군가를 돌보느라 내 시간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나를 적고 싶었지만 무엇이 나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빈 페이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빈 칸이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는 건요. 아직 무엇이든 적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오늘은 다이어리의 빈 페이지, 아직 아무것도 적지 않은 1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이어리 첫 장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날짜 칸에 1월이라는 글자만 보였습니다. 그 아래는 끝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새 종이 냄새가 코끝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이 환했죠. 창밖은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유리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물을 끓였습니다. 찻잔을 데우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데요. 마음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주전자 손잡이가 미지근했습니다. 물이 끓기 전에 잠깐 잡고 있었죠. 열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 느림이 오늘을 닮았습니다. 작년 다이어리를 꺼내보았습니다. 모서리가 조금 달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들 뿐이었습니다. 병원, 약국, 통장, 전화, 그런 단어였죠. 페이지를 넘기며 느꼈습니다. 이 단어들은 제 하루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하루를 적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작 제 이름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을 거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 날짜 옆에는 아무 표시가 없었죠. 기억하지 못한 하루들이 많았습니다. 적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 다이어리를 샀습니다. 이번에는 나를 적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무엇이 나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종이는 기다려주는 얼굴 같았습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펜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빈 칸과 함께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손끝이 펜촉에 닿았다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묘하게 무거웠죠. 휴대전화 알림이 한 번 울렸습니다. 광고 문자였습니다. 괜히 허탈했죠. 화면을 켜지 않고 엎어두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떨리는 진동만 느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날짜를 바라봤습니다. 첫 줄에 무엇을 적느냐가 겁났습니다. 잘 쓰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잘 살아야 할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새해라는 말은 가끔 무겁습니다. 어제의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파가 지나가도 손끝이 시렸습니다. 옷장 안두툼한 스웨터를 만졌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옷들이 많았어요. 올해도 입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겨울과 같은 옷을 입게 될 거라고요. 나는 괜찮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말이 습관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늘 비슷했죠. 다이어리의 빈 페이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만 적어볼까 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적지 못했다라고요. 그 문장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빈 칸도 하루에 한 장이라고요. 저는 다이어리를 덮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펼쳐둔 채로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의 첫 줄은 내일이 정하겠다고요. 싱크대에 컵을 헹구었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그 차가움이 정신을 조금 깨웠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앉았습니다. 빈 페이지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종이 위에 고여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가 노랗게 물들어 보였죠. 저는 손을 그 빛 위에 올렸습니다. 그림자가 페이지 한쪽에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를 보며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요. 적지 않아도 남는 게 있었습니다. 빈 페이지를 바라본 시간 말입니다. 다이어리를 다시 펼친 건 아침이었습니다. 햇빛이 책상 위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첫 장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를 쓸었습니다. 매끈한 표면이 조금 차갑게 느껴졌죠. 펜촉을 종이에 대는 순간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사각거림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익숙한 소리였는데요. 학창 시절에는 매일 뭔가를 적었습니다. 공책 여백에 낙서도 많이 했었죠. 그때는 펜을 쥐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곤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기록을 피했습니다. 적는 순간 일이 확정되는 것 같아서요. 미뤄둔 건강검진 문자도 떠올랐습니다. 달력에 표시만 해두고 넘겼습니다. 그 표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피했죠. 가계부 앱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숫자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싫었습니다. 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이어리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빈칸이었고 빈칸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몸은 먼저 긴장했습니다. 어깨가 살짝 올라간 걸 느꼈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종이 위에 공기가 닿는 느낌이 들었죠. 창문 밖에서 까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 아침의 짧은 울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펜을 다시 잡았습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두려운 건 계획이 아니라 마음의 속도였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빨리 새로 시작하고, 빨리 괜찮아지고, 그런 속도가 나를 지치게 했던 거였어요. 누군가는 새해 첫날부터 달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급해졌죠. SNS에 올라온 다이어리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채워진 일정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펜을 잡고 한 줄을 천천히 썼습니다. 오늘 아침 창문이 깨끗했다. 문장이 너무 사소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 사소함이 이상하게 안전했습니다. 저는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쓰지 않았습니다. 한 줄만으로도 몸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빈칸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빈 페이지가 덜 무섭게 보였습니다. 주방에서 숟가락을 헹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가족이 잠든 시간이라 조용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시간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요구가 없는 시간 말입니다. 예전에는 다이어리에 이런 시간도 적었습니다.
빨래가 마르는 속도, 국이 끓는 냄새, 그런 것들이요. 장마철 빨래가 잘 안 마르던 날도 생각났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두고 나갔던 기억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먼저였고 남의 일정이 앞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병원 예약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제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멈춘 건지도 모릅니다. 내 시간을 적을 자리가 없어서요. 빈 페이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칸은 누가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나에게 내어주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걸 모르고 늘 밖을 보고 있었죠. 손 안에서 펜이 미끄러졌습니다. 잡는 힘을 조금 풀었더니 편해졌습니다. 저는 다이어리 한쪽 모서리를 살짝 접었습니다. 표시도 아닌데 표시처럼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라고 말해주는 모양 같아서요. 그렇게 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햇빛이 조금씩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저는 그 먼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움직임이 평화로웠습니다. 손끝이 먼저 멈춘 이유를 알았습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몸이 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작년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두꺼운 겉장이 손에 익었습니다. 1월 첫 주에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새해 인사를 적어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2월쯤부터 문장이 짧아졌습니다. 그 다음은 단어만 남았습니다. 병원, 대기, 검사, 약, 연락. 그 페이지를 넘기는데 손이 무거웠습니다. 그때의 공기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밥을 챙기고 약을 챙기고 시간을 맞췄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흰색 알약, 노란색 캡슐 순서대로 놓았죠. 물컵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미지근한 온도로 맞춰 놓는 게 중요했어요. 그 사이에 제 하루는 조각처럼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견디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빈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마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못 적었겠죠. 그 빈 칸을 보자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처럼 멈춰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빈칸 옆에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쓰자. 그 네 글자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펜 자국이 흐릿했습니다. 급하게 적었던 것 같았어요. 나중이라는 말은 참 편합니다. 지금의 마음을 뒤로 보내니까요. 그런데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빈칸은 끝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병원 진료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내과 그 밑에 작은 화살표가 있었죠. 화살표 끝에는 약국이라고 썼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흘러갔을 겁니다. 새 다이어리의 빈 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또 같은 일을 반복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짐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의 한 줄은 오늘에 두자. 내가 나중으로 밀어내지 말자. 그 약속은 멋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갈 것 같았습니다. 책장을 덮고 손바닥을 문질렀습니다. 종이 냄새가 다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쓰레기차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늘 아침을 현실로 끌어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소리를 들었겠죠. 그때 나는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사진처럼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형광등, 차가운 바닥, 얇은 종이컵,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기다렸던 시간들. 그 시간은 길었고 말은 짧았습니다. 자판기 앞에 서서 동전을 넣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뽑았지만 손은 차가웠어요. 컵을 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딱딱했던 게 기억납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던 날도 생각났습니다. 무와 파를 사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비닐봉지를 들고 걸었습니다. 무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하면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그 일상은 늘 누군가의 상태에 맞춰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약을 꺼냈습니다. 식후 30분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죠. 그래서 기록도 그 사람의 언어로 남았습니다. 나의 기분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새해가 오면 다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부터 봤습니다. 약 시간을 확인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새 다이어리의 첫 장이 무거웠던 겁니다. 빈칸이 아니라 내 몫을 쓰는 일이 낯설어서요. 저는 작년 마지막 페이지를 살짝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 그 문장을 읽자 가슴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사하다는 말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새해로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작년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말려 있었죠. 그 낡은 흔적이 싫지 않았습니다. 견뎌낸 시간이 거기 남아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첫 장은 그대로였습니다. 한 줄을 적은 날도 안 적은 날도 있었죠. 저는 다이어리를 펼친 채로 두곤 했습니다. 덮어두면 더 멀어질 것 같아서요. 어느 날은 펜을 들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쓸 수 있는데 손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느리냐고요. 그런데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작은 달력을 샀습니다. 세일 코너에 있던 손바닥만 한 달력이었어요. 1,000원짜리 동전 2개를 내고 샀습니다. 가벼운 비닐 포장이 손에 들려왔죠. 집에 와서 그 달력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자석이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 하나로 한 달이 시작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이어리보다 먼저 달력이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동그라미가 늘어날수록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동그라미 속에 눌렸습니다. 그 안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트 할인 행사 날짜에도 표시를 했습니다. 택배 받을 날에도 동그라미를 그렸죠. 달력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작은 글씨가 빼곡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다이어리를 봤습니다. 빈 페이지는 동그라미가 없었습니다. 그게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봐요. 그런데 남는다는 건 꼭 글씨만은 아니었습니다. 손이 멈춘 그 순간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불을 조금 낮췄습니다. 방 안이 부드럽게 어두워졌습니다. 스탠드 불빛만 남기고 천장등을 껐습니다. 그러자 다이어리가 더 가까이 보였어요.
다이어리를 펼친 채로 손만 얹었습니다. 쓰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것처럼요. 종이의 온도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차갑다가 점점 따뜻해졌죠. 마음이 흔들리는 날에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오늘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 하나쯤은 필요했습니다. 현관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소리가 잘 울립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정으로 바쁘게 지나간다고요.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출근하는 중이겠죠. 그 바쁨 속에서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전에는 멈추는 걸 싫어했습니다.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요. 남들은 앞으로 가는데 나만 제자리라는 생각. 그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멈추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이어리 첫 장은 그런 질문을 건넸습니다. 나는 어디쯤 와 있냐고요.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침묵을 페이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침묵이 생각보다 오래 나를 지켜줬습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바닥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차 소리도 줄어들었어요. 저는 커튼을 조금 걷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그 불빛 아래에서 다이어리를 다시 봤습니다. 빈 페이지가 덜 하얗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펼쳐두기로 했습니다. 빈 페이지가 내 편이 되어주는 날이 있었습니다. 손을 종이에서 떼었습니다. 손바닥에 종이 질감이 남아 있었어요. 흔들리는 마음도 기록이 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조용히 남았습니다. 동네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새해가 지나도 다이어리 칸은 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 테이프를 하나 집었습니다. 손으로 뜯는 소리가 좋아서요. 파란색 테이프였습니다. 비닐 포장 위로 무늬가 비쳤어요. 계산대 앞에서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다이어리 쓰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첫 장에서 멈춰 있네요. 사장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칭찬도 위로도 아닌데 사실처럼 들렸죠. 사장님은 봉투에 물건을 넣어 주었습니다. 손놀림이 느리고 단정했습니다. 모서리를 접는 손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오래 이 일을 해온 손이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다이어리 같았습니다.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손이었어요. 저는 괜히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쓰세요? 사장님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잘 못 써요. 대신 줄만 그어요. 줄만요.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사장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게 편하더라고요. 하고 덧붙였죠. 문구점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저는 펜으로 가느다란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첫 장을 지나게 해줬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종이가 살짝 들렸습니다. 바람이 한번 스쳤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나 봅니다. 겨울 공기가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그 페이지에 날짜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금 마신 차의 냄새를 적었습니다. 정확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만큼이면 됐습니다. 문구점 사장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첫 장이 어려운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날 밤 다이어리는 조금 덜 새 것이었습니다. 손이 닿은 흔적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문구점 안에는 연필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 공책이 쌓여 있었고 달력이 줄지어 걸려 있었죠. 사장님은 달력 밑에 작은 메모를 붙여두었습니다. 택배, 전기요금, 그런 일상적인 글씨였습니다. 그 메모가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거창하지 않아서요. 노란 포스트잇에 파란 펜으로 쓴 글씨. 삐뚤삐뚤했지만 보기 좋았어요. 저는 집에 와서 냉장고 달력 옆에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오늘은 빨래를 돌린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한 줄이 작은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표시 같았어요. 다이어리에 쓰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쓰고 싶다면 써도 된다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 차이가 컸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바뀌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다이어리를 넘겼습니다. 빈 페이지가 여러 장 이어졌습니다. 그 빈 칸들이 갑자기 넓게 보였습니다. 내가 늦은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다는 뜻처럼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세어봤습니다. 남은 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서둘러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장을 더 넘겨놓고 잠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문구점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낮은 선반, 형광등 불빛, 계산대 위 사탕병. 사장님이 봉투를 접던 손도 생각났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다이어리를 잘 쓰지 못해도 줄만 그어도 된다는 말이 계속 남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 같았습니다. 그게 오늘의 작은 허락이었습니다. 다이어리를 넘기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첫 장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칸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생각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날은 아니었는데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시작이 늦는다는 느낌이 거기에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1월이라는 말을 입안에서 굴려봤습니다. 새해, 계획, 다짐, 그런 단어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단어들은 조금 빳빳했습니다. 마치 새 정장을 입은 기분처럼요. 옷장 속 정장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산 거였는데 한 번도 안 입었죠. 하지만 내 생활은 새 정장 같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 같은 식탁, 같은 세탁기 소리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같은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빈 페이지가 더 솔직했습니다. 내 현실과 더 가까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적지 않은 1월. 그 말이 조금 서늘하게 들리기도 했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뜻 같아서요. 하지만 어느 순간 다른 뜻이 보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는 건요. 아직 무엇이든 적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빈칸은 실패가 아니라 여백이었습니다. 그 여백은 내게 숨 쉴 자리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첫 장의 날짜 대신 제목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점 하나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은 순간이 짧았습니다. 톡 하고 떼어냈어요. 그 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1월은 이렇게 시작해도 된다고요. 누구에게 보일 것도 아니었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이어리는 조용히 받아주었습니다. 빈 페이지가 내 속도를 허락해 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1월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적지 않은 날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눈이 조금 날렸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저는 잠깐 밖에 나갔습니다. 목도리를 고쳐 매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하나 샀습니다. 손에 쥐자 손바닥이 느슨해졌습니다. 계산대에서 1,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거스름돈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새해라는 말은 밖에서 더 크게 울린다고요. 사람들은 새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나쁜 건 아닌데요. 그 말이 너무 빠르면 나를 밀어붙입니다. 나는 아직 숨이 가쁜데 앞으로만 가라고요. 편의점 앞 게시판에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신년 특별 할인, 새 출발 응원, 그런 문구들이요. 그래서 빈 페이지가 고마웠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고만 알려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었습니다. 우유를 데워 마시고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다이어리 첫 장이 여전히 하얗게 있었습니다. 그 하얀색이 이제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눈처럼 조용한 색이었습니다. 창밖 눈송이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쌓이지는 않았지만 바람에 흩어졌죠. 저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일하고요. 그 말 하나가 저를 놓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1월이 조금 길어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손 안에서 우유 잔이 식어갔습니다. 따뜻함이 서서히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있었다는 건 남았습니다. 빈 페이지도 그랬습니다. 비어 있지만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배운 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다이어리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집안 소리가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저는 불을 낮추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스탠드 불빛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페이지는 더 하얗게 보였습니다. 하얀색이 때로는 마음을 크게 만듭니다. 적지 않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들은 글이 되기 전에 목에 걸렸습니다. 괜찮아. 잘 지냈어. 별일 없어? 나는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먼저 웃으며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밝게 만드는 게 습관이었죠. 하지만 다이어리 앞에서는 그 말들이 얇게 느껴졌습니다. 내 하루는 그 말보다 더 두꺼웠습니다. 피곤한 날이 많았습니다. 몸이 먼저 늙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넘기다 손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늘었지 하고요. 빗질을 멈추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내가 낯설게 보였어요. 그런 생각을 적으면 더 선명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 어딘가에 남아 조용히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 페이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이 아프도록 하얀 종이를요. 스탠드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종이를 봤죠. 그러다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가 싫어졌습니다. 나만 뒤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깊은 곳에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한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서웠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숨이 나왔습니다. 무섭다는 말을 어디에도 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아래에 더 쓰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이 충분했습니다. 종이가 그 문장을 조용히 품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준 것처럼 방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였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아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딸은 짧게 안부만 물었습니다. 엄마, 잘 자. 그 말은 가볍게 흘렀습니다. 저는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진 걸 딸이 알아챘을까요? 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이 처음에는 차갑다가 곧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으면서도 기대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페이지에 비쳤습니다. 손바닥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나무결이 손금에 닿았어요. 빈칸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걸 보며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남은 칸이 있다는 것. 그게 오늘 밤의 위로였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덮지 않았습니다. 열어둔 채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한 문장만으로도 괜찮겠다고요. 베개에 머리를 대니 몸이 가라앉았습니다. 피곤함이 서서히 올라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서웠다. 그 말이 이제는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적었다는 것만으로 조금 놓인 것 같았습니다. 쓰지 못한 문장들도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다이어리는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 장은 여전히 넓었습니다. 그 넓음이 이제는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얇게 들어왔습니다. 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이 천천히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그 김이 창문 쪽으로 흘러갔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적은 한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서웠다. 그 문장이 아직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이면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종이가 사각거리며 따라왔습니다. 그 페이지에 저는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은 손이 따뜻했다. 어제의 무서움과 오늘의 따뜻함이 같은 다이어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늘 그렇게 섞여 있었으니까요. 한쪽만 남기려 했던 게 내 욕심이었겠죠. 저는 다이어리를 덮고 책상 한쪽에 놓았습니다. 그 자리는 늘 비어있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그 빈자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빈 것도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 아직 뜨거웠어요. 혀끝이 조금 데일 것 같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열기가 몸을 깨웠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고 잠깐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작은 종이 테이프가 만져졌습니다. 문구점에서 산 그 테이프였습니다.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 작은 물건이 오늘을 붙잡아주는 것 같아서요.
1월은 아직 길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적지 않은 날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다이어리에는 빈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빈 페이지가 오늘의 속도를 지켜줄 것 같습니다. 밖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길가의 빵집에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잠깐 따라갔습니다. 따뜻한 빵을 하나 사서 돌아왔습니다. 손바닥이 다시 풀렸습니다. 종이봉투가 기름에 조금 젖었습니다. 그 흔적이 따뜻해 보였어요. 집에 들어오니 다이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하얀 종이가 이제는 집의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빵을 반으로 나눠 접시에 올렸습니다. 작은 일도 천천히 해보고 싶었습니다. 칼로 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속이 부드러웠어요. 저녁이 되자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이어리의 하얀색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그 하얀색을 억지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다 적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줄을 쓰고 멈추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멈춘 자리에도 숨이 남아 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첫 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처음처럼 비어 있었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그 빈 페이지는 시작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직 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찍어둔 점이요. 그 점이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빈 페이지 위에 조용히 있었어요. 저는 다이어리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라고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끄기 전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빈 페이지를 내려다보던 내 얼굴. 그 얼굴이 이제는 조금 덜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내일의 첫 줄은 내일의 손이 적을 겁니다. 그 생각이 이불 속에서 조용히 남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어둠이 편했습니다. 몸이 가라앉는 속도가 느렸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왔습니다. 1월의 빈 페이지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늘도 다이어리에는 빈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빈 페이지가 오늘의 속도를 지켜줄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빨리 계획을 세우고 빨리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때로는 빈칸으로 남겨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자리가 여백이 되어줄 때가 있으니까요. 첫 장이 어려운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시작은 원래 무겁습니다. 하지만 한 줄만 적어도 한 점만 찍어도 괜찮습니다. 내일의 첫 줄은 내일의 손이 적을 겁니다. 빈 페이지는 실패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내 속도를 허락해주는 자리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1월은 어떤 모습인가요? 빈칸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빈칸 위에서 조용히 숨을 쉬어도 됩니다. 천천히 지나가는 하루도 충분한 하루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별마루 인생북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